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뱅거입니다. 오늘은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아스날의 수비 전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스날은 4-2-3-1을 기반으로 한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빌드업과 공격 시에는 2-3-5와 3-2-5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는 4-4-2 혹은 4-4-1-1의 포메이션으로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이 두 줄을 형성하고 지역 방어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외질과 라카제트가 전방에 두 자리를 형성하고 양 윙어들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한 줄을 형성하여 포백과 두 줄 수비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에메리 감독 시절에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에서 축구를 한 경기 더 치러도 될 정도로 넓었던 간격 문제가 있었는데요. 융베리 감독 대행 시절에도 간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간격 문제가 해결된 모습인데요. 아르테타 감독은 한쪽 측면에서 상대의 공격이 전개될 때 반대 측면에 위치한 풀백과 윙어가 중앙 지역까지 이동할 정도로 좌우 그리고 앞뒤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압박 전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간격을 좁게 한 채로 체계적인 팀 단위의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초반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가할 때 아스날은 골키퍼의 패스를 받는 센터백에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상대가 골킥을 길게 처리하지 않고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최전방에 위치한 라카제트와 외질은 공을 잡은 상대 센터백이 미드필더에게 줄 패스기를 차단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 센터백이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성공한다면 공격진과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스날의 미드필더들이 강하게 압박하여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는데요. 이렇게 상대 센터백은 미드필더로 향하는 가까운 패스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측면 풀백 혹은 전방으로 향하는 롱패스의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이때 전개되는 상대의 롱볼을 아스날의 수비진이 커트하거나 혹은 소유권을 찾아오는데요.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것의 효과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처럼 루즈볼 상황이 나올 경우 선수들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세컨볼 차지에 유리하고 가까이 있는 선수들과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상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경기 영상으로 아스날의 압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에서 치러진 첼시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3백을 들고 나온 첼시는 2명의 미드필더만을 중원에 배치시켰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아스날은 센터백이 공을 잡을 때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기를 외질과 라카제트가 차단하면서 첼시의 3백을 후방에 고립시켜 상대의 롱볼을 유도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조르지뉴가 투입되기 전까지 첼시를 압도한 경기력을 보여준 바탕에는 아르테타 감독의 압박 전술이 있었습니다. 또한 홈에서 치러진 맨유전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압박을 보여주었는데요. 라카제트는 데헤아가 린델레프에게 줄 패스키를 차단하며 데헤아를 압박하는데요. 이때 맥과이어는 비교적 노마크 상태가 되면서 맥과이어를 통한 빌드업을 유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맥과이어에게 패스가 전개되면 외질과 라카제트는 맨유의 미드필더 프레드와 마티치에게 줄 패스기를 차단하며 또다시 롱볼을 유도하는데요. 짧은 패스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롱볼을 유도하며 소유권을 찾아오는 아스날의 압박입니다. 전방 압박 후에는 서서히 후퇴하여 앞서 말한 것처럼 4-4-2의 수비 형태를 띠며 지역 방어를 진행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 드러난 체력적인 문제로 전반 막판부와 후반 중반부터는 아예 내려앉아 두 줄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격이 넓어 개개인이 커버해야 하는 공간이 넓었던 에메리 감독 시절과는 달리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커버해야 하는 수비 범위가 한정되면서 전보다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인데요. 선수들 개개인의 임무도 뚜렷해졌습니다. 먼저 양 윙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자칫 측면에서 1대2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2대2의 상황으로 바꾸어줍니다. 여기에 미드필더들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상대의 움직임을 커버하는데요.
이로써 아스날의 풀백은 상대 윙과 1대1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중앙으로 치는 드리블은 미드필더에게 맡기고 측면으로 향하는 직선적인 돌파 이후 크로스만 허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줄 수비 간격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센터백들은 미드필더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진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신들이 정한 구역에 들어오는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때만 전진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스날의 3명의 센터백들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며 많은 실수를 보여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개개인으로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센터백은 다비드 루이스입니다. 원래 빌드업의 강점을 가지는 다비드 루이스는 팀 빌드업이 원활해지면서 보다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전개하고 기회가 생기면 좋은 롱패스를 선보이며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수비를 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수비적인 문제도 보완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크라티스는 빌드업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며 아르테타 감독이 요청한 움직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몸을 던지는 수비를 자주 보여주며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고참 선수는 파이팅과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수비수 중에 가장 뜨거운 남자 무스타피인데요. 무스타피는 집중력 부족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치명적인 장면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손을 들고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경기 동안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플레이들이 모두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를 빼고 본다면 몸을 날리는 수비와 준수한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는 무스타피인데요. 특히나 첼시전의 치명적인 실수 이후로 각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좋은 폼을 보여줬던 홀딩은 장기 부상의 여파로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체인버스의 부상으로 무스타피가 남은 경기들에 많은 출장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무스타피가 언제까지 이런 폼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아스날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상황에서는 물론 수비 상황에서도 자카가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3백을 형성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카의 움직임이 다비드 루이스가 퇴장당한 첼시전에서 갑작스럽게 맡은 센터백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비의 움직임은 첼시 원정에서 가장 잘 드러났는데요.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앞뒤로 좁은 간격을 유지하여 중앙지역을 두텁게 한 지역방어를 기반으로 아스날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한 첼시 선수들이 공을 잡지 못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이 구역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가는 패스기를 차단하고 강하게 압박하여 첼시를 몰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역에 첼시 선수들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 구역 그리고 하프스페이스의 선수가 부족하면 중앙지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격 전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첼시는 공간이 비교적 많은 사이드로 돌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돌면 득점을 위한 공격 선택지는 크로스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첼시는 평균적인 크로스보다 약 10회가량이 많은 35회를 기록할 정도로 크로스를 많이 올렸던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박스 안을 보게 되면 이미 아스날의 수비진이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 박스 안에 위치한 첼시 선수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부족하여 크로스가 올라와도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지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아스날의 수비 전술에 막히며 한 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첼시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첼시에게 한 2실점 중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은 없었던 만큼 단단한 수비를 펼쳤던 아르테타 감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르테타의 압박과 수비 방식에는 많은 체력적인 부담이 따르는데요. 90분 내내 좁은 간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터 체력이 방전되는 모습이 눈에 띄면서 경기 내내 높은 강도의 압박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기 종료 10분 전에 실점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절실해 보이는 아르테타 감독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왼발잡이 센터백인 파블로 마리와 양 풀백을 소화할 수 있는 세드릭 소아레스를 임대로 영입하며 수비에 안정화를 꾀하는 아르테타 감독인데요. 공수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르테타 감독은 과연 남은 시즌 동안 아스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